데이모스님께서 올려주신 썰렁썰렁입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개보건님. 항상 유튜브 썰렁썰렁 챙겨보고 있는 구독자예요. 지난 여러 유능한 간부 이야기나 레전드급의 썰들을 항상 보고 있었는데 통신에 관련된 내용은 아예 없는 것 같아서 아마도 제가 못 찾은 거겠죠? 이 사건은 제 군생활 중에 제일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MSG는 전혀 없고요. 통신병으로 전형하였기에 제 군생활에서 정말 긴박했던 썰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2010년에 군대에 입대하였고요. 이병장이 날아오기 전에 그냥 빨리 갔다가 복학하는 시즌에 맞춰서 전역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냥 병무청에 신청 넣자마자 뺑뺑이를 돌렸는데 전방 GOP 사단이 나오더라고요. 처음에는 와 거기 어디지? 라고 했다가 강원도인 거 확인하자마자 멘탈이 그대로 가루가 되어버렸습니다. 집이 경기도였거든요. 매사에 귀찮아하고 멀리 가는 걸 좋아하지 않는 저로는 강원도 전방사단에 배치되었다는 것이 좋지 못한 소식이었죠. 입대 전까지 운동도 하고 영어 공부도 조금씩 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입대 날이 다가왔고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조심히 다녀오라는 말을 들으며 훈련소로 들어갔고 훈련소에서 5주간의 기초 군사훈련을 받은 뒤 수료식 전날 저는 통신병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자대로 이동하게 되었죠. 제가 자대 배치받은 곳에서는 연대급 부대였으며 저는 전산병이라는 주특기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제가 할 일은 PC, 노트북, 프린터, 빔 프로젝터, 발전기 등 군에서 필수로 돌아가야 되는 전산 장비들을 관리하는 업무를 부여받게 되었는데 선임들과 동기들로부터 교육을 받고 2주간의 보호 관찰 기간이 끝나자 저도 본격적으로 업무에 투입되게 되었죠. 매일같이 타중대, 예하대대 혹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사단이나 군단, 가끔씩은 어쩌다가 사령부에서 전화가 올 때마다 대응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아무 일 없이 평화로운 나날이 계속되는 가운데 큰 사건이 터졌는데 제가 일거길 무렵 옆대대에서 병사 한 명이 무슨 문제였는지 모르겠지만 아침 점호 시간에 점호에 참석하지 않고 좋지 못한 선택을 하여 대대, 연대 등 저희 사단의 모든 부대의 분위기가 매우 어두웠을 뿐더러 그 사건에서 가혹행위와 부조리가 발견되어 사단 헌병대에서 여러 조사가 오가던 상황이었고 군단에서까지 감찰이 나온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시기에 딱 맞춰서 갑자기 방산업체에서 노트북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의 소대장, 소위왈 야, 이 노트북 새로 포맷해서 우리 국방망 노트북으로 쓸 테니까 너희 분대에서 아무나 한 명 차출해서 이거 포맷 좀 해줄래? 그리고 오후에 감찰 오니까 너희도 만반의 준비 다 하고 있어야 돼 라고 하셨죠. 그렇게 저희 분대 담당 하사님과 분대장이 직접 작업에 없는 인원 한 명을 선정하여 그 병사에게 포맷대 라는 작업을 주게 되었고 지금부터 그 명령을 하다받고 포맷을 하는 병사를 A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넘어가기 전에 평소에 A 병사는 A급 병사였습니다. 주특기도 이 일을 오랫동안 해왔던 간부들만큼이나 밀리지 않는 실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인관계도 아주 좋은 병사였죠. 또래 상단병이라는 직책까지 갖고 있던 A는 저와 다른 동기들 간에 어떠한 트러블이 거의 없었고 공과사가 확실한 친구였습니다. A가 하사님과 분대장으로부터 포맷 작업을 받게 되었고 중대 사무실에 남아 포맷 작업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저와 제 동기, 후임들은 감찰 나오기 직전 전산 장비들 중 일부가 개수가 맞지 않아 해당 장비를 찾아 장비 개수를 최신화하기 위해 창고를 이리저리 뒤지고 있었습니다. 하사님과 분대장은 전산 차량의 발전기를 점검하기 위해 쉘터라는 곳에 올라가 있었고요. 쉘터는 전산 암호 차량이 위치한 곳으로 업무와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흘러 점심을 먹고 다시 작업을 진행하던 중 본청 지통실에서 군단에서 감찰관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희가 각자 뿔뿔이 흩어져서 빠르게 작업을 하고 있던 와중 갑자기 행정반에서 저를 찾기 시작하더라고요. 행정반에서 전파합니다. 일병 땡땡땡 지금 즉시 행정반으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싶어서 행정반으로 갔죠. 왜? 우리 쪽 사람들 찾아? 야, 너희 땡땡땡 하사님 어디 가셨어? 땡땡 하사님 우리 분대장이랑 같이 쉘터 갔는데 왜 뭔 일 있어? 야, 군단에서 전화 왔는데 너가 한번 받아볼 거야? 통신보안 땡땡 중대 1병 땡땡땡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병사구나. 나 군단 감찰과 땡땡땡 소령이야. 예, 충성! 고생 많으십니다. 너희 중대가 쓰고 있는 컴퓨터 한 대가 문제가 발생한 것 같은데 한번 봐줄 수 있겠니? 예, 확인해보고 바로 이 번호로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충성! 그래, 수고해. 전화를 끊자마자 저는 저희 중대 내 모든 PC를 뒤지고 뭐가 문제인지 살펴보고 있었죠. 행정반 중대장실에서 발견된 PC에선 어떠한 문제도 없었을 뿐더러 인터넷도 멀쩡하게 팽팽 잘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뭐가 문제지? 라고 싶어서 컴퓨터들이 뭐가 문제였는지 여쭤보는 걸 잊어버렸던 저는 방금 통화한 분께서 정확히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저희 중대에서 컴퓨터는 문제가 없다는 걸 통보하기 위해 수화기를 집어드는 순간 저희 하사님께서 다급하게 행정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땡땡이
혹시 군단에서 전화 왔어? 예. 저희 중대에 사용하는 PC 문제가 있다고 들었는데 중대에 사용하는 PC 다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확인했는데 PC대에 문제가 없어서 무슨 전쟁 치르고 오셨습니까? 왜 이렇게 땀 흘리시고 줌도 할 때 군단에서 내 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그분 말씀으로는 우리 노트북에 문제가 야 그거 우리 노트북 누가 포맷하고 있었지? A입니다. 아씨. 갑자기 하사님이 그렇게 행정반으로 뛰쳐나가서 저희 전산 사무실로 가시더니 A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 1분 정도 지나갔을까요? 갑자기 하사가 극대노하더니 A에게 정말 심한 욕 빼고는 괴성을 지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야이씨 말라 그걸 왜 꽂은 거야? 담당 상병인 새끼가 이렇게 간단한 걸 구별을 못해? 이거 지금 본청에서 감찰 나왔는데 너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잘못되면 너도 네 분대장도 잘못되고 영차이고 나도 징계야. 이씨. 그렇게 군대가 떠나갈 만큼 오래오래 샤우팅을 부르시던 하사님은 문을 차버리고 나가셨고 평소에 하사님은 FM이었는데 굉장히 온화하고 병사들을 자기 애들인 것 마냥 우쭈쭈쭈 잘 챙겨주던 분이었는데 저렇게 화내는 건 군생활하면서 처음 보는 환경이었죠. 샤우팅이 끝난 하사는 나가자마자 저는 A에게 나가가 물었습니다. 야 괜찮아? 뭔 일이야? 야 이씨 괜찮겠냐? 나 다음 달에 상병인데 이런 실수를 하냐 씨. 왜 뭔데? 포맷하다가 노트북에 호랑이 떴다. 구라치지 말고 진짜야? 나 지통실에 감찰 나왔는데 너 지금 그거 뻥치는 거지? 잠깐만 아니라고 해줘 봐봐 잠깐만. 사건은 이랬습니다. 제 동기는 저희가 창고 뒤지는 작업을 나가자마자 국방망 전용 포맷을 작업하였는데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군에서 네트워크망들은 지정된 인터넷선과 IP를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A는 국방망에 사용되어야 할 선을 노트북의 결합이 아닌 훈련 때 사용하는 다른 망의 랜선을 그대로 꽂아버렸고 그와 동시에 호랑이가 화면을 뜨면서 녹색과 붉은색으로 전멸하는 걸 목격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놀란 나머지 선을 뽑아버렸지만 때는 이미 너무 늦었죠. 꽂았던 그 시간에 바로 저희 하사님의 폰으로 전화가 왔고 하사님은 그대로 쉘터에서 분대장만 남겨놓은 채 중대로 미친듯이 뛰어왔고 이 사실을 하나도 모르고 있던 저는 작업하던 와중에 행정반으로 전화를 받고 A에게 여태껏 있었던 일들을 전해드린 뒤에야 허탈한 웃음만이 나왔습니다. 한편 하사님의 샤우팅이 막사 내부에 전체 다 퍼졌고 저희 사무실은 지통실과 같은 층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층에서 하사님의 욕과 괴성을 듣지 못한 사람이 없었죠. 사람들이 하나둘 저희 사무실로 와서 기웃기웃거리니 저희 쪽 사무실을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나가려는 그 순간 제 앞에 분단 마크가 붙어있고 공무원증이 달려있고 왼팔 완장에 감찰이 붙어있고 다이아몬드가 3개씩 박혀있고 대위가 한 명 오더니 이미 연락을 받은 대위께서는 망이 혼용되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셨고 이후 연락을 받고 내려온 하사는 지통실로 갔고 그렇게 하사와 A 그리고 연대장님, 부연대장님, 중대장 번갈아가면서 대략 2시간이 털렸고 하사는 징계 먹고 A는 경위서 작성. 진술서와 경위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작성 6하 원칙에 의하여 써야 되는데 연대장님이 이걸 만족을 못하셨는지 다시 계속 빠꾸를 먹이셨습니다. A는 개인정비 시간 중에 절반 이상을 뺏겨가며 경위서를 작성하였고 결국 임무분담제 청소 시간이 다 돼서야 생활관으로 돌아와 샤워하고 점호 시간 내내 선임과 부대장들 위 동기들에게 개 털렸죠. 옆에 있던 저와 후임들은 가시방석이 따로 없었습니다. 바로 다음날 군단에서 소령 1명, 대위 2명이 저희 연대로 내려왔죠. 저희 중대로 오셔서 저희 분대의 하사와 분대장 A를 찾아 중대지휘실로 또 들어갔습니다. 하사, 분대장 A는 그분들이 하시는 잔소리, 보안교육 듣고 사건이 발생한 내용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경위서를 적혀있는 대로 진술하고 완전히 이 1년 과정이 끝났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인증사진을 찍은 후에 밖으로 나오시더라고요. 저랑 동기들은 PX로 가서 냉동과 과자, 음료수를 사다가 A에게 야 털리느라 고생 많았다 진짜 이거 먹고 힘내 이런 날도 있는 거잖아 기죽지 말고 그 얘기 어디 가서 하지마 쪽팔린 걸 떠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긴 이틀이었어. 알았어 임마 내가 귀가 얇아도 입은 무거우니까 걱정마 라고 말했지만 이렇게 여기다 글을 쓰고 있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분대장은 여태까지 받아왔던 포상은 하나도 안 잘리고 A 역시 외출 외박 휴가 같은 거 아무것도 제한받지 않고 무사히 만기 전역하였죠. 만일 이 내용이 채택된다면 새로 들어온 무능한 연대장, 외박 점프했다가 의심받고 복귀한 썰, 부대 이동썰 이 중에 한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나는 대로 최대한 작성해보니 여기까지 오게 되었네요. 제 긴 글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군 장병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하고 힘내시고 여러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발 편하게 뻗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항상 힘내시고 전역하는 그날까지 다치지 말고 사고 치지 말고 무사히 전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성이라고 베이모스님께서 개 가벼운 입을 가진 베이모스님께서 올려주신 썰 잘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있나요? 여러분들의 재미난 이야기 네이버 카페 개보고 팬다머를 개팬다로 오셔서 썰렁썰렁 게시판에다가 글 남겨주시면 유튜브로 작업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잊지 말고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도 나라 지키느라 고생하시는 국군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